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7주차 1강 수업인데요. 7주차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상반기 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학습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1강, 2강, 3강 모두 상반기에 학습한 내용 이제 학습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서 이제 매 강의별로 이제 학습 정리를 했는데 그 학습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이제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주차는 상반기 학습 내용 학습했던 내용 다시 재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학습 정리해 드릴 내용은 자, 2주차에 학습했던 문화의 이해, 그리고 3주차에 학습했던 청소년 문화에 대한 거,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문화는 라틴어의 쿨투라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것, 이제 경작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자, 문화가 자연을 경작해서 밭을 갈아서 변형하는 것부터 문화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있으면은 그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변형시키고 이제 개발시키고 이제 발전시키는 거. 자, 이유는 뭡니까? 자연 환경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이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인간의 행위에서 이제 문화가 발달되었다. 자, 우리 뭐 자연인이란 프로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자연인은 그야말로 이제 문화인하고 좀 대입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현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혼자만이 자연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문화나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문화인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의 이제 좁은 의미, 즉 협의의 개념과 넓은 의미, 강의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뭐 문화재, 문화인, 문화상품권, 문화예술활동, 문화생활, 문화행사 등 뭐 예술과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것은 약간 이제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좀 정신 문화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좁은 의미에서 일루 이제 문화학적인 좀 접근을 통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뭐 도구라든지 음식, 뭐 도덕, 제도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질 문화는 이제 우리 도구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비물질 문화는 뭐 제도, 가치관, 태도, 뭐 양심 이런 것들, 뭐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비물질 문화에 속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소산 또는 산물을 문화라고 했는데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의식주, 가치, 규범 등 이런 것들을 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 문화, 인도 문화, 뭐 아시아 문화,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문화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학습하면서 이제 문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하고 다르게 기술적인, 이제 물질적인 이제 발전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문화는 뭐 발전,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퇴보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명이라 했을 경우에는 뭔가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화와 달리 문명은 뭐 선진적이다 아니면은 선진적인 문명, 야만적인 문명 이와 같이 이제 우열을 가리는 평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문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이 부분은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뭐 음악을 즐기고 문학을 뭐 학습하고 문학을 즐기는 거, 해화, 조각, 연극, 영화 등을 같은 예술가 예술 활동을 함으로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그 만족하고 이제 누리는 거죠. 이때 문화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세련된 활동으로서 문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16세기 이제 초반에 이제 등장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뭐 앙족이라든지 특정 귀족층에서 특정 계급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예술과 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이제 문화라는 것. 하지만 이러한 이제 문화 개념은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대중문화가 등장함으로써 예전의 것은 뭐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고급 문화였다면은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순수하고 고급적으로만 생각했던 예전의 어떤 문화 개념이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하간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는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문화생활, 문화활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문화가 예술과 예술적 활동이라는 특정 분야를 가리키는 고전적인 개념의 속성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 범위가 이제 학장님에 따라 대중 문화와 고급 문화는 예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즐겼던 세련되고 뭐 교양이 있는 그런 정신 문화가 이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과거 문화 개념을 둘러싼 양상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이제 상징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넓은 의미의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입각한 문화의 이제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타일러가 이제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문화란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간섭,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를 문화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는 문화에 대한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 역시 이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15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에 따라 문화의 개념이 변화된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세기에서 이제 경작의 의미로 뭐 자연을 경작하고 밭을 경작하고 밭을 갈고 일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었고 16세기에 들면서 이제 주로 유럽에 있는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문화가 향유됐는데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이제 정신 문화를 의미하는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다가 역시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16세기에 가졌던 특정 계급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고급 문화 또는 정신 문화로서의 문화적인 개념이 계몽주의 등장과 함께 자리 잡으면서 문화인이라는 이제 뭐 좀 계몽이 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제 미개인이나 야만인과 구별해서 이제 문화인으로서 이제 지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18세기까지만 해도 문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접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대중사회가 등장합니다. 이제 대중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대중문화 등장은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서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을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까지 문화의 개념이 이제 발전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문화가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거쳐서 문화 개념이 이제 자리 잡고 지금까지의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자리 잡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이제 공유된다는 거죠. 언어든 모든 행위 양식들은 다 공유되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공유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회의할 때 우리가 직상 상사와 동료와 이제 상호 방식이라든지 회의에 참여했을 때 태도라든지 학교 교사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죠.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상사 동료와 회의할 때 우리가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존댓말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 문화의 이제 공유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원활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게 한다는 게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국가라든지 시대의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춤문화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르죠. 또 우리 결혼 문화도 조선시대와 지금의 결혼 문화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문화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은 옳고 그름이 없이 문화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상대적인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통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학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는 학습된다 그랬습니다. 뭐 동네형, 사촌형, 친구들 또 가정에서 학습이 되죠. 자, 우리가 문화가 학습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 또는 문화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된 문화 예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언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문화는 학습된다는 거. 자, 문화는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전해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추가되고 저장되고 팽창되어 왔는 것을 우리는 문화의 축적성이라 합니다. 자, 문화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고 그 과정에서 축적 변화 발전하는 것을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김치가 백김치였는데 지금은 양념김치가 된 거, 이런 게 문화의 축적성을 잘 설명했고요. 바퀴가 처음에는 수레, 또 마차, 지금은 자동차로 활용되는 거, 예, 문화의 축적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총체성, 전체성을 띈다 그랬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출산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 또 복지적인 측면,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출산에 대한 가치관,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부부가 둘이만 잘 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출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출산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저출산 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화의 총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라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기후라든지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김치 또는 음식 문화가 발전 변화되고 축적되고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김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문화의 변동성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문화는 인간이 이루어진 생활 양식의 총체성이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축적성이 되고 오는 과정에서 정체하지 않고 항상 변동 변화해 왔다는 것을. 자, 문화가 변화하는 동안은 요인이 내대적인 요인이 발견이나 발명이 있고요. 자, 외재적인 요인으로 직접적인 전파, 간접적인 전파, 직접적인 전파가 직접 우리가 가서 문화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뭐, 우리 이제 문화 사절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사신들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도 들어왔고, 한자도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건데, 요즘은 뭐 TV나 인터넷, 드라마, 이런 것들이, 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간접적으로도 문화가 이제 전파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의 요소라는 것은 하나의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문화의 최소의 단위죠. 뭐 성경책, 뭐 성경책, 그리고 목사님, 이런 것들, 뭐 성도들 모여서 하나의 이제 교회 복합 문화를 형성하고, 또 교회 문화, 불교 문화, 천주교 문화, 뭐 원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에 모아져서 이제 종교 제도가 되는 것,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질적인 문화와 비물질적인 문화로 구분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물질적인 문화는 이제 도구 문화라고 또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각종 우리의 생활용품이라든지 현재는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자동차 다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비물질 문화 가운데 이제 규범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민습, 간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법, 사회 규범, 모든 것들, 이제 규칙이나 규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규범적인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화가 이제 물질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비물질적인 문화로 구분이 되고, 자, 비물질적인 문화는 자, 규범적인 문화와 뭐 정신적인 문화, 가치 문화, 이렇게 구분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비물질 문화 가운데서 두 번째 이제 간접적인 문화, 또 정신적인 문화, 가치 문화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뭐 가치 체계, 사상 체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문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를 크게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해되시죠? 뭐 도구 문화, 그리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치적이고 규범, 뭐 사회 규칙,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문화라는 것은 현재 청소년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며 생활 방식이라는 거. 공유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특성 가운데 이제 공유성을 통하여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끼리 공유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 그들만의 생활 양식,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 말투, 몸짓, 여가, 음식, 취향, 친구 관계 등 모든 것들을 청소년 문화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공유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양식과 사고 방식을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는 이제 부분 문화 또는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부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문화와 자기들의 정신 세계를 말하는 이상적인 문화로도 구분할 수 있고, 타일러는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을 청소년 문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하위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전체 문화, 주로 문화라 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공유되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 문화를 보았을 때 세대 문화가 주류 문화, 전체 문화라고 하면은 노인 문화, 우리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에 이제 속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 형성 배경을 보시면은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비슷한 연령과 같은 직업, 동일한 취미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 구성원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형성되는 독특한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위 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강화해주죠. 청소년들끼리 함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주류 문화 안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주류 문화는 아주 보편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형식화된 문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부분 문화,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에 반하여 자기들끼리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따라서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자, 문화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끼리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하위 문화, 부분 문화의 이제 순기능이 되고, 그 변화된 문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위 문화의 중요한 순기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 문화의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결속을 강화하다 보면은 전체 사회 통념 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제 기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 지역 우선주의라든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가 최고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하는 게 하위 문화의 역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의 이해 태도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먼저 민족 중심주의, 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기네 문화가 가장 옳은 것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이죠. 순기능을 보면은 전체 사회를 하나로 똥돌 뭉치게 하는 사회 통합 기능이 있으나 자칫하면은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어렵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식민주의 세력에 의한 이제 그 식민지의 주민의 의사 상관없이 이제 모국어를 이식시키는 이제 문화 이식을 감행했는데 민족 중심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존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의를 오늘 문화 사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의를 따르는 사람일수록 주체성이 없고 무비판적이며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이제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화사대주의를 이제 정리하자면은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문화사대주의의 순기능은 이제 선진 문물을 이제 수용하는 데 기여하지만은 이제 역기능으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고유 문화가 이제 소멸되거나 A로의 문화에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대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영어 지상주의고 우리의 최고의 그린 한글을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문화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민족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독특한 문화적인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 즉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문화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문화를 이제 상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화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죠. 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은 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현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이제 주장하다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고 모든 사회에서 바람직하로 여기고 있는 이제 인류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무시하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자, 식인풍습과 명예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 청소년 문화를 미성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 가도기적인 존재, 중간적인 존재로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행하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미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이죠. 또 청소년들은 성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일탈 행동을 하고 지휘 비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비행 문화 또는 일탈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는 주류 문화, 전체 문화에 반하는 하위 문화로서 보는 견해가 있죠. 자,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주류 문화, 전체 문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내세우며 개혁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대항한다 해서 이제 저항문화, 대항문화, 이제 반문화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데서 아주 탁월하고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가면서 문화 변동, 문화 변화와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 관점 5가지로 학습했던 내용 다시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첫 번째 가치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에 관하여 본인들의 가치를 통하여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의복을 선택할 때, 비물질 문화인 종교를 선택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하여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게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이제 규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에 입각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게 규범입니다. 자, 이런 규범은 이제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 정신 문화인데요.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사회화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상징으로 표현을 된다.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상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의상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 몸짓, 댄스, 스타일 모든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 표시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언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하며 공유하는 언어 문화는 이제 은어라든지 유행어, 신조, 새로운 표기법 등으로 그들 안에서 내재하는 그런 자기 청소년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의미 체계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청소년 문화 구성 요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자, 이데올로기란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각 개인이 본인이 바람직하고 여기는 가치나 체계에 대한 강한 태도나 신념을 말하는 거죠.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제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문화적인 해석과 문화 활동을 이루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치나 이데올로기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가치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국 청소년 문화의 특징 학습 정리합니다. 한국 청소년 문화는 개인과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문화를 주도하는 성향이 있다.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현재 시간과 공간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현재 중심의 문화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 문화의 이제 생산자인가 소비자이다는 것. 특히 이제 영상이라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문화의 생비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청소년 문화는 대중문화라 할 만큼 대중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형성을 위한 자율권 부여와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뭐 대중문화라는 게 대중문화 콘텐츠가 다 기성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그 안에서 이제 청소년들은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형성을 위한 자율권 부여와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자, 뭐 사이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자, 청소년 문화는 이제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성인들에 의해서 학습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 문화에 이제 치우치는 거고 물질 문화의 경향이라는 것은 즉 이제 대중문화에 치우친 것도 물질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이제 대중문화에 치우치고 자, 그런 것들은 물질주의
적인 경향, 대중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은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의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지향적이고 저항적이고 충동적, 모방적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청소년 문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인데요. 청소년들에게 독자적인 생활과 세계를 체험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게 청소년 문화이고, 또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사상, 잠재 능력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거,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어떤 사상이나 청소년들의 사상이나 감정, 잠재 능력을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2주차, 3주차에 학습했던 문화의 이해,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이해에 관하여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7주간에는 별도의 퀴즈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